지난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국내 2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당첨금으로 62만 원을 주려다가 비트코인 62만 개가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 1억 원이라고 치면 62만 원이 아니라 62조 원을 직원이 입력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한 명은 5만 비트코인을 받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더니 5조 원이 갑자기 계좌에 찍힌 거예요. 아,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진 네. 건데요. 사실 뭐 많이들 이용하신 토스 같은 데 보면은 이벤트로 해가지고 왜 10원, 20원 이렇게 주잖아요. 빗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랜덤 박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포인트를 뭐 매일매일 출석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모아가지고 모으면 그 랜덤 박스를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봤는데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1,000포인트를 모아서 랜덤 박스를 사면 그 랜덤 박스 안에는 1,000원 이상의 무언가가 항상 들어있습니다. 저도 1,000원 넣고 한 5,000원 정도 이제 뽑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원짜리 랜덤 박스를 샀는데 거기에 5,000원이 아니라 5,0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었던 5만 개. 거. 5만 개. 5조 원. 5조 원. 이분 같은 경우는 5만 개가 들어있어요. 잘 뽑으면 이제 5만 원도 뽑을 수 그러면 있거든요. 이렇게 직접 본인이 해서 바로 받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계좌에. 그 랜덤 박스를 사고요. 그 박스를 오픈하면 딱 열리면서 저는 뭐 2,000원, 5,000원 당첨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딱 열렸더니 5조 5만 원? 개의 비트코인 이렇게 들어있었던 거죠. 대단하네요. 네. 이러면서 지급이 된 200여 명이 있는데 200여 명에 지급이 그렇죠. 됐는데 249명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 가운데서 이제 사실 이렇게 들어오면 패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뭔가 문제 생긴 거 아니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아니면 이거 뭐지? 공돈이 생겼네? 아하. 라고 하면서 바로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벼락을 맞은 249명 중에서 80명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바로 팔았다고 해요. 80명.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판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내 그 뭐 지갑에 비트코인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이게 현금화가 되나 아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80분이 팔았고 이분들이 갑자기 시장에다가 물량을 쏟아내니까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8,100만 원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80명이 바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우르르 그냥 물량이 쏟아지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네. 16% 정도 폭락을 갑자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가격이요. 네. 사실 빗썸에서만 나타난 가격이고요. 네. 글로벌 시세에선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거는 거래소마다 하나의 독립된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네. 빗썸은 빗썸. 그러니까 업비트에서 주문을 넣으면 업비트.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빗썸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빗썸에서만 이렇게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업비트 빗썸 하면은 거기서 주문을 넣기 때문에 뭐 삼성증권이나 키움증권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들은 엄연히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코인 거래소를 보자면요, 증권사, 거래소, 예탁결제원,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의 주체가 지금 담당하고 있어서요. 네. 이번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이렇게 이 거래소라고 하는 코인 거래소 주체가 증권사의 역할, 거래소의 역할, 그다음에 예탁결제원 역할 이걸 다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금 문제의식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지금 249명이 당첨이 됐고 대부분 1956억 원, 그러니까 2천억 원 가까운 돈이 이제 입금이 그러니까 그 찍힌 거잖아요. 찍혔어요. 일단은 네네네. 판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코인으로 다시 산 사람도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회수를 아직 못한 게 있대요. 그래 대부분은 회수를 했다고 하는데 회수를 못했어요. 그럼 만약에 안 해도 되는 건가? 안 돌려줄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125개 정도를 회수를 못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요게 앞서서 이제 어떤 그 이제 고객 이제 법원 이제 판례를 보자면요. 네. 어떤 사람이 자기 지갑에다가 코인을 보내야 되는데 자기 지갑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지갑에다 코인을 200개를 보내버린 거예요. 비트코인을. 네. 물론 그때는 18년이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좀 낮았겠지만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그 코인을 받은 B라는 사람한테 내 코인 도로 돌려줘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B는 뭐 어차피 내가 받은 거잖아라고 하면서 이분은 이미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A라는 분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횡령혐의 등으로.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전송한 거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 자체는 사실 이게 경제적 가치가 있냐 없냐, 요거를 횡령죄로 볼 수 있느냐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이 제물로 인정하기 어렵다.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사례가 네, 있었다는 알고 거군요.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이 사람은 A가 B한테 코인을 전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코인만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에 재물 가치, 경제적 가치가 없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빗썸에서 받은 이 고객들이 이걸 팔아서 원화로 환전을 해버렸어요. 때문에 환전한 순간 이게 경제적 가치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식으로 이제
뭔가 이거는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다라는 식의 판결이 나오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네. 원화로 환전이 됐기 때문에. 다만 이걸 이제 횡령죄가 될 거냐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사실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많고요.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는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걸 판 사람이 이걸 다 어디다 써버렸다. 그래서 현재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받을 길은 없죠. 참 골치 네. 아플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네네네. 지금 사고 당시에 봤더니 빗썸 내부 유통량은 4만 6천 개였어요. 그리고 62만 개를 쐈으니까 66만 개로 넘어간 거란 말이 엄청 커진 거죠. 사실 유령 비트코인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이건 좀 이 디지털 세계에서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유령 비트코인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아니 2,100만 개 중에 62만 개가 바로 이게 말이 되나라고 하는데 이 62만 개의 비트코인은요. 이거 온체인 거래라고 하거든요. 블록체인 상에서 이동할 수 없는 그냥 빗썸 안에서 장부상에서만 생긴 겁니다. 때문에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이거 62만 개 모든 사람이 다 249명이 나서가지고 이 62만 개 비트코인을 해외 외부로 전송하려고 하면 네, 이건 안 된다.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4만여 개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실제로 갖고 있는 것과 발행하는 비트코인의 양을 항상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맞추지 않고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양을 발행하도록 시스템적으로 허용해 뒀다는 거, 이걸 막는 장치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하나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요걸 다시 점검하는 또 관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2차, 3차 검증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 이걸 이제 금융기관에선 내부 통제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코인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 통제 장치가 사실 제대로 없었다라는 게 이번 사태의 문제점이고요. 이 금융당국도 나서서 이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겠다라는 식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유령 비트코인은 사실 등장한 거잖아요. 그럼 내 비트코인은 괜찮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번 사고가 2018년 삼성증권에 있었던 유령 주식 사고 이걸 떠올리게 하거든요. 이때도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원래 자사주, 우리 사주를 갖고 있는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 배당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1,000원을 지급해야 됐어요. 그런데 1,000주를 지급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되게 어마어마한 돈 갑자기 이제 배당금으로 수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000원 아니고 1,000주로. 1,000주로 받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삼성증권 사태가 더 약간 더 파급이 컸던 건 뭐냐면 영향이 컸던 건 뭐냐면 이게 사실 삼성증권의 주식 바로 한도를 초과하는 그 주식이 발행이 된 거예요. 주식 발행 한도가 있습니다. 네. 각 주식마다. 이거 한도를 늘리려고 하면 주주총회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 절차 없이 그냥 한번 전산상으로 해서 그냥 주식이 발행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그 받은 주식을 이게 좀 문제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이 받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우리 사주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삼성증권 직원들이에요. 그 금융회사 직원들이고 사실 사정을 알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좌에 그렇게 큰 금액이 찍히니까 시장가로 매도를 해버린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증권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10% 넘게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빗썸과는 사태가 다른 게 뭐냐면 빗썸 같은 경우에는 빗썸 안에서의 가격만 흔들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삼성증권이 판 건 한국거래소 안에 있는 삼성증권의 주가가 흔들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증권이 아니라 다른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에서 거래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삼성증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라면서 동반 투매에 나서는 일이 벌어지기도 주식 했습니다. 시장은 하나의 단일 맞아요. 시장이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때 급락에 따라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도한 분들은 사실 평가 손실을 보게 생겼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대법원에다 법원에 소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지만 2심, 3심에서 패소하면서 보상을 받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다만 아까 그 주식을 판 직원들이요. 전부 다 뭐 징계, 해고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지고요. 그중에 4명은 집행유예가 있는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빗썸이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은 62만 개. 그런데 빗썸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보유 비트코인은 4만 2천여 개입니다. 실제 갖고 있는 것보다 15배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지급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른바 장부거래 방식 때문입니다. 일반 은행과 달리 대부분의 거래소는 내부 전산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 관리합니다. 전산상 숫자만 먼저 반영한 뒤 추후 정산 과정에서 최종 수량을 맞추는데 24시간 초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한 겁니다. 문제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실제 보유 수량과 장부상 수치가 다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부 전산과 실제 보유 잔고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한 번의 결제로 비정상적인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바로잡을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휴먼 에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걸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휴먼 에러를 조금 방지하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면은 특히 이번 사태로 거래소 내부 전산 조작만으로 이른바 유령 코인 거래가 가능한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빗썸 측은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빗썸은 비트코인 62만 개를 잘못 지급한 직후 현금화한 물량을 제외한 대부분을 회수했습니다. 이미 팔아버린 1,788개 비트코인에 대한 회수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용자가 매도 이후 거래소 내 예치금으로 갖고 있던 1,660여 개 물량에 대해선 회수가 끝났습니다. 남은 건 다른 금융계좌로 옮겼거나 거래소 내에서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꾼 물량으로 현재 시세로 치면 128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이 중 해외나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옮긴 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빗썸은 당장 이 128억 원도 회사 자산으로 채워 넣어 거래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남은 물량 회수를 위한 개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옮긴 현금을 다시 돌려줄 것을 개별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꾼 경우에 대한 보상안도 고민 중입니다. 법적 조치까지 준비하고 있진 않지만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반환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잘못 쏜 것만 돈이고 보유하고 있을 근거가 없으니까 부당이득으로 하면 민사에서는 뭐 당연히 찾아올 수 있는 돈이고. 빗썸은 이번 지급으로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보면서 비트코인을 판 이용자들에겐 손실 보상과 추가 보상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당시 비트코인을 싸게 산 이용자들에게는 별다른 추가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은 우리 사주 배당금을 지급하며 직원의 실수로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입력했습니다. 순식간에 112조 원 규모의 유령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에게 지급됐고 일부가 이를 시장에 내다 팔면서 한때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빗썸 사고 역시 삼성증권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실제로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4만 2천여 개. 이번에 지급된 건 이보다 무려 15배나 많은 62만 개에 달합니다. 유령 비트코인 논란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또 공짜 코인을 확인한 일부 사용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100만 원까지 추락했습니다. 빗썸이 파악한 매도 물량은 비트코인 1,700여 개, 금액으로는 1,700억 원 상당입니다. 금융당국은 빗썸의 현장 점검반을 급파하고 사건 경위와 위법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은 나갔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거나 이러긴 좀 어렵거든요. 이른바 장부거래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성 우려로 확산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어제 저녁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갑자기 2,000개의 비트코인이 오입금됐다는 내용인데 비슷한 글은 다른 커뮤니티에도 올라왔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랜덤박스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 249명에게 줄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겁니다. 1인당 2,000원에서 5만 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건데 당시 시세가 9,800만 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잘못 지급한 금액은 총 60조 원대 규모로 당첨자들은 1인당 2,440억 원 상당의 코인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벤트도 다 공지로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 거기에 안내된 내용이 아니면 저희가 알려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빗썸은 사고 약 5시간 만에 일부 고객에게 비정상적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7시 20분 오지급을 인지했고 7시 35분엔 거래 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해 7시 40분 차단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직원의 단순 입력 실수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를 회수했다고 밝힌 빗썸은 예상되는 고객 손실 규모는 약 10억 원 내외로 추가로 발생하는 손실까지 모두 보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